어제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JTBC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기사는 최근 11년간 무려 40건이 넘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76살의 고령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이 대형 차량 사고들. 오늘 이슈체크는 먼저 배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본인도 숨진 5톤 트럭 운전자 67살 윤모 씨는 11년 전인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기간 무려 46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10건에 이릅니다. 인지가 늦으시는 거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차 닫고 뭐 이렇게 하고 전화 그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화물차 기사들이 평균 2.5년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빈도가 높습니다. 개인차를 소유하면서 면허만 빌리는 형식의 지입차를 운영했던 윤 씨에게 현행법상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최근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면허를 빌려준 물류회사에선 퇴직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물류업체에서 못하게 한다.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과 사체를 부검하는 한편 사고가 난 5톤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훨씬 초과한 7.8톤 분량의 윤활유 등을 실은 것을 확인하고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부산에선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주는 정책을 내놨는데 예상했던 인원의 10배가 몰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4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400명가량을 예상한 건데 지난달 말까지 4,8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결국 어제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서울 양천구도 면허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반응도 좋습니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강제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력과 근력 등 신체 조건은 물론 순발력이 떨어져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장거리 같은 건 피해요. 밤에는 뭐 잠깐 가까운 데는 가도 머리는 안 가요. 현재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정해진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고령자들도 개인별로 신체 조건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새해부터는 75살 이상의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발급과 갱신, 그리고 안전교육이 더 엄격해집니다.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늘자 이를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서서히 중앙선을 넘더니 멈춰섭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꺼내 인도로 실어 나릅니다. 평소 심장 관련 질병을 앓던 70대 운전자가 운전 중 의식을 잃은 겁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에서 79살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 80살 이상은 18% 늘었습니다. 시력도 떨어지지만 우선 손발이 옛날하고는 틀려요. 나이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마음적으로 심령이 약해져가지고 정부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살 이상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2시간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간이 치매 검사와 함께 수시로 적성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96세 운전자가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SUV 차를 몰다가 길 가는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후진을 하다가 행인을 친 건데 경찰은
변속기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고령자 적성 검사를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홍지용 기자. 호텔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주변엔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96세 유모 씨가 몰던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 들어가려다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유 씨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후진하다 골목을 지나는 행인을 쳤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여성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차를 빼려다 행인을 쳤다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후진 기어를 바꾸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다시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지난달에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의 사례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100살 가까운 그는 결국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일단 적성 검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자진 반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차가 뒤집혔습니다. 필립 공의 나이는 98살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필립 공은 결국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교통사고가 늘면서 각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5살 이상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16년부터 전체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적성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일부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국내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시행한 부산에선 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5천 명 정도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생각보다 차가 빨리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의 운전자는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사찰 입구 방향으로 차량이 돌진해 인파를 덮칩니다. 어제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52살 여성이 숨졌고 1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중태에 빠진 70대 여성은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큰애가 올해 고3입니다. 신경 좀 잘 치료해달라고. 사고 원인은 75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7,000여 건에서 4년 만에 26,000건으로 불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87살의 이 운전자는 한 달 전쯤 스스로 운전을 그만뒀지만 아직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면허 반납해서 아무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지난달 30대 엄마와 3살 아이가 숨진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지팡이 2개를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죠. 이번 일로 일본에선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란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팡이 2개를 짚고 겨우 걸음을 옮기는 87살 남성입니다. 14cm 높이의 경사를 혼자 내려오지 못해 주변에 부축을 받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달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냐며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운전자가 지난해 가을 넘어진 뒤로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리지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次の免許更新の時で返納っていうことでいいんじゃない? 졸업 운전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와 운전 졸업을 축하해주는 가족들입니다. 올 초 한 회사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안전한 고령 운전은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선 면허를 반납하면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집 앞으로 보내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얼마 전 올해 67세인 이낙연 총리가 늦지 않게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이슈가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운전면허를 자율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 이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65살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4년 7%에서 지난해 9.5%가 됐습니다. 전체 사고의 9.1%를 차지하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3.8%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력이나 근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인지 판단 기능들이 저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균 70대 후반에서 80살 정도 노인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밴드로 고정하고 모래주머니를 단 뒤 시야를 좁게 만드는 안경도 썼습니다. 체험 수트의 무게는 약 6kg 정도 되는데요. 80살 노인의 근력과 순발력을 고려해서 제작됐습니다. 이 수트를 입고 직접 운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보이지도 않아. 식은땀이 흐르고 좁아진 시야 탓에 차선을 바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도 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70, 80 그 고령자들이 모든 면에서 순발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안 좋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반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고 부산시는 교통카드와 함께 목욕탕, 음식점 등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률이 높다는 서울시도 0.2% 수준에 그칩니다. 40년 전에 사고 한 번 안 났는데 뭐 10만 원 주고 이거 뭐 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은 더 문제입니다. 시골서는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에는 괜찮은데 시골서는 없으면 안 돼요. 우리보다 일찍 이 문제에 직면한 일본에선 이미 예금 금리 우대나 물리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임을 표시할 경우 도로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